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어학연수 Q&A를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필리핀 어학연수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영상 업로드한 거에도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궁금한 점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Q&A를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 제가 원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직장생활 다들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큰 기업에 가야 되잖아요. 저는 직업이 디자이너라서 포트폴리오를 예쁘게 만들면 되고 자소서나 이런 게 다른 직업군보다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디자인 스킬을 늘리는 것과 그리고 영어인 거예요. 좋은 기업에 외국계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려면은 영어 공부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 내가 1년이나 2년, 최대 3년 정도를 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투자를 하자.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분의 댓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 실력이 거지 같은데 거지도 아니고 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필리핀 어학연수에만 1대1 수업 시간이 있어요. 그걸 맨투맨 수업이라고 하는데 1대1 맨투맨 수업이 필리핀 어학연수 커리큘럼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 없어서. 저는 나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학연수를 갔다가 어학연수만 할 게 아니라 또 12월에 캐나다를 가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가기 전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비용적인 게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캐나다로 가서도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단축을 하자면 첫 번째, 맨투맨 수업이 필리핀 커리큘럼에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용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미래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하는 거였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든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것도 저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와서도 느낀 건데, 영어는 직접 가서 부딪혀야 느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몸소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가서 배우고 직접 가서 부딪혀보자. 그게 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IA를 선택한 이유. 이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벌레, 도마뱀, 쥐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필리핀이 동남아다 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고 도마뱀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신축이고 깔끔한 곳을 찾아보다 보니까 CIA가 가장 최근에 지어지고 가장 시설이 좋다고 들었어요. 약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홍보하기로는 호텔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4인실을 써서 그걸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호텔급은 아니었고, 근데 전반적으로 깔끔했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에서는 바퀴벌레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밖에서 들어온 바퀴벌레인 것 같았어요. 바퀴벌레 한 번 나온 거 말고는 개미 떼들도 가끔 있었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대. 비가 오면은 밖에 있는 개미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친했던 다른 오빠 방에는 쥐가 나왔습니다. 3인실이었는데 그 오빠는 쥐가 나와서 그 쥐덫을 막 침대 밑에 놓고 잡고 막 이랬어요. 제 친구 중에 타이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어학원에 갔다가 여기 CIA에 3주 이렇게씩 있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CIA가 음식도 훨씬 낫고 위생적인 것도 훨씬 좋다고 했어요. 시설도 훨씬 좋고. 그리고 어떤 분이 어학원 수영장 많이 이용하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게 저도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그 어학원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저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저는 근데 솔직히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알아보고 CIA 사진이랑 신축이라고 해서 거기만 선택해서 CIA를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CIA가 필리핀 어학연수 중에 가장 비싸대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11주를 갔었거든요. 11주 해서 어학원 비용만 450만 원이 들었고 현지 납부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뭐 책값이나 뭐 수도세 이런 걸 미리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나 뭐 기타 등등 해서 비자 연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해서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비, 유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한 달에 10만 원만 있어도 된다, 한 달에 20만 원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필리핀 로컬처럼 생활을 했을 때 한국 가게 같은 데 가면은 한 끼에 2, 3만 원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핀 음식점을 안 가게 돼요. 한인 식당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한 달에 10만 20만 원은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랩을 타거든요. 그랩도 한 번 타면 한 400~500페소 했던 것 같고, 물론 뭐 사람들이랑 같이 타서 뿜빠이를 하지만 제가 거기 있을 때 한 달에 뭔가 부족하게 않게 생활을 했거든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넉넉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뭔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이 한식당 가자고 하는데 못 가고 이러면 슬프잖아요. 그 생활 어땠는지. 일단은 좋았어요.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갔는데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무래도 동남아다 보니까 첫 번째 위생적인 게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한국인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CIA에서 급식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식판에 한 3번 중에 한 번 꼴은 뭐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판을 바꿔서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저는 괜찮았는데, 저는 유럽 여행을 한 달 갔다 왔을 때도 석회 물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피부에 막 트러블도 안 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물 때문에 좀 힘들어했어요. 물에 예민하신 분들은 샤워기 필터나 호스 필터 이런 거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 말로는 그거를 하루만 써도 까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썼어요.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저희 방에 다라이가 있었거든요. 그 세숫대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친구들이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안 버리고 그냥 받아 놓아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받아 놓아진 거를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면 뭔가 뿌옇게 뭐가 노란 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틀면은 물에서 방구 냄새 같은 게 나요. 그게 유황 냄새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방구 냄새 같은 게 났어요. 저는 안 예민하니까 제가 가지고 왔던 필터기를 다른 친구들한테 주고 저는 그냥 썼어요. 근데 확실히 한국 오니까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해지고 머리도 너무 찰랑찰랑 거리는 거를 보면은 거기 물이 좀 한국보다는 깨끗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음식들은 다 너무 달고 너무 짜요.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도 간이 센 거를 음식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너무 짜고 너무 달았고, 저 단 거 엄청 좋아하는데도 너무 달았고, 진짜 거기 음료나 디저트 이런 것들은 한 입 먹으면 혈당 쇼크 올 것처럼 달았어요. 근데 안 먹었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동남아다 보니까 위생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봤던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다라이에 까만 걸 뭐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했어. 필리핀어가 와서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까맸던 게 하얘지는 거야. 그게 보니까 물고기였던 거예요. 생선이었는데 생선에 파리가 앉아서 그렇게 까맸던 거고, 이렇게 하니까 앉아있던 파리가 다 날아가서 하얘졌던 거였어.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필리핀 좋다 세부 좋다 하는 게 거기를 휴가를 가서 그래요. 거기에서 한 달을 살아보면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생활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네, 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영어를 아예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는지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한국인들은 고등교육까지가 의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말로는 잘 못해도 단어라던가 아니면 문법적인 거라던가 아주 사소한 것들은 단어 정도는 내뱉을 줄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대만 친구들이나 일본 친구들이나 뭐 베트남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랑 룸메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진짜 영어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의 기준은 잘하지 못한다인데, 그 사람들이 못한다의 기준은 진짜 못하는 거, 아예 못하는 거. 예를 들면은 너 주말에 뭐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Do you have any plan for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What you gonna do this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What do weekend? 이 정도, 진짜 완전 엉터리 영어지만 이 정도는 내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What weekend?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말에 뭐 하냐는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yes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번역기를 항상 사용할 만큼 영어를 못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도 모르고, 제가 졸업이 언제냐고 물었는데 graduate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친구도 있었고, 영어를 진짜 아예 못해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은 말머리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영어를 아예 못해도 오는 사람이 있다.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되면은 I graduate in
October 이런 식으로 엄청 짧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기본적인 플랜이 4시간 맨투맨 수업, 4시간 그룹 수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돈을 더 추가하면은 맨투맨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게 코스가 ESL, IELTS, TOEIC, 비즈니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저는 ESL을 선택을 했고, IELTS나 TOEIC은 좀 더 빡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영어에 대한 영어 울렁증도 있고 약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면은 제가 영어를 완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ESL 코스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수업 시간에는 주로 책을 이용하거나, 근데 저는 책을 주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막 거의 프리토킹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뭐 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선생님들 수다 떨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책 수업보다. 책으로 문법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제 입에서 영어가 나오길 원했기 때문에 그냥 수다 떠는 위주로 했었어요. 그룹 수업도 뭔가 토론하는 수업들도 되게 많아서 재밌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뭔가 게임 같은 걸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게임에서 져서 벌칙을 받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안 가져가서 후회한 물건. 많은 친구들이 샤워기 필터를 안 가져와서 후회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예민하지 않아서 상관이 없었고, 제가 안 가져가서 후회했던 물건은 편지지예요. 편지지를 한 달 동안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편지지를 안 팔아요. 인터넷에밖에 안 팔고 그 문구점 이런 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필리핀에는 편지 쓰는 문화가 없대요. 편지 쓰는 문화가 없고, 그 감사 카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감사 카드를 펼쳐보면 무슨 문구가 써져 있거든요. 그거를 선물하는 문화래요. 편지지를 안 가져간 걸 가장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선생님들이랑 자주 다니시던데 어떻게 친해졌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거기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한국인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약간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관심 많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마음 많은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거의 매주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CIA가 선생님이랑 같이 놀려면 웨이버라고 그 폼을 써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이날 이때에 뭘 할 거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는 여기고 막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매주 써서 나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친해지려고 친해진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뭔가 지금 친구처럼 진짜 친하게 지내게 돼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아무래도 거기 학생들이 가면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학생들이 뭔가 돈이 더 많잖아요. 좀 말하기가 그런데 뭔가 학생들이 더 풍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나가면은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사주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무조건 사줘야 하는 그런 약간 문화 아닌 문화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선생님은 그런 게 없어요. 커피를 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커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왜 사주냐고,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밥을 사면 자기가 무조건 커피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나갈 때마다 내가 돈을 다 내야 하고 커피며 밥이며 다 사줘야 하면은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진짜 친구처럼 뿜빠이 하고, 내가 먹을 거 내가 사고 네가 먹을 거 네가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들이랑 나갈 때 웨이버를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걸 귀찮게 왜 써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일이 있었다. 선생이 학생한테 돈을 빌려서 떼먹고 암 갚은 일도 있었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좀 친하게 지내던 영상에 자주 나오는 아리스라는 선생님 말고 다른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날 저한테 와가지고 할 말이 있다고, 엄청 다급한 일이라고 인스타 DM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할 말이 있다고, 진짜 급한 일이 있다고,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알러지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걸로 벌점을 받아서 못 나가는 주였거든요. 그래서 나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학원으로 오겠다는 거야. 할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일요일이었어서 다음 날이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오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메시지로 하기 좀 그렇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했어. 근데 주말에는 선생님들이 학원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드한테 얘기해놨다고 앞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돈 없다. ATM기를 가서 돈을 뽑으려고 했는데 나 주말에 못 나가서 ATM기를 못 가서 돈을 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냐고. 근데 진짜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자기가 월급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돈 없다. 나 지금 있는 돈 150페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네 진짜 조금 돈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어 이러고 갔거든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배신감도 들었고 물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굴고 그랬던 것들이 돈을 빌리려는 밑밥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3주가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분이 저의 맨투맨 선생님이었는데 그 3주 동안 맨투맨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졸업하는 날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거를 친구들이 자꾸 그 오피스에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필리핀은 위험한 나라니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직장이 잘리면은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인스타를 봤는데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슬펐습니다.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사람은 거기에서 몇십 년을 필리핀에 살았던 사람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안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학연수가 많이 도움이 되었는가?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미국에서 1년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때 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때 당시 남자친구도 한국인이었어서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모르다시피 하고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 캐나다 워홀을 가서 뭔가 메인 잡을 잡으려면은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 시험 볼 때마다 저는 레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뭔가 따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스피킹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라이팅 점수랑.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가서 한두 달이라도 부딪혀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도 무조건 몰랐었고 동사 다음에 동사를 또 쓰려면 중간에 to를 써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것들도 아예 모르고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되는 정도? 진짜 여행 영어 정도? 진짜 베이직 초등학생 정도의 베이직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거는 저번 후기 영상에서도 풀었었는데 영어를 잘하는 세르게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러시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영어가 엄청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뭔가 내가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했다 이걸 영어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캐나다를 간다. 캐나다를 가는 이유는 워킹 홀리데이인데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파트타임 잡이 아니라 메인 잡을 잡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성취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달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3달은 솔직히 좀 너무 길었던 11주는 너무 길었던 것 같고 8주 정도가 딱 좋은 한 달은 솔직히 맛보기 정도인 것 같고 8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일부러 한국인 친구들이랑 아예 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외국인 친구들 최대한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한 달, 2달 정도 있다 보니까 정말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 울렁증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공포증이 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틀리더라도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 정말 강추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학원을 한두 달 다녀도 이 정도로 성장하진 않았을 것 같다. 영어 실력이. 이 정도로 늘진 않았을 것 같다. 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자주 쓰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망고 알러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그 선생님이 나한테 돈을 빌리는 일도 있었고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뭔가 그래도 영어에 대한 울렁증도 좀 없어졌고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 다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학원 비추하는지 강추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한두 달 가서 뭐가 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두 달 가도 늘어요.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 거기서 한국인들이랑 솔직히 똘똘 뭉쳐 다니고 그러면 안 느는데, 정말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 거기 가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뭉쳐서 노는 애들도 많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도서관에도 되게 사람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강추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간다고 하면 말리지 않고 강력 추천해줄 것 같아요. 근데 한 8주 정도만 가라, 11주는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거기 6개월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6개월이 있었는지. 저는 근데 또 갈래 하면은 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돈 있으면 필리핀이 아니라 캐나다나 호주를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처음 간다고 하면 너무 강력 추천을 해줄 것 같고, 아니면 호주나 캐나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점들은 제가 캐나다로 가고 싶고, 그래서 원어민 영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쓰려고 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외워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쓰는 영어가 한정되어 있고, 원어민이 쓰는 뭔가 속담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몰랐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지인들이 쓰는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 영어도 같이 늘고 수업 시간도 되게 유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엄청 길어졌던 것 같은데, 이렇게 후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초에 캐나다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갈 때까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캐나다 갈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